이재명 님이 청와대로 가면 이 얘기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속보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향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추가 증언으로 검찰 수사도 제법 속도를 다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대장동 재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어제 대장동 재판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영하게 여기서 정영하게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다.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거 일단 어떻게 노 교수님 해석을 하셨어요? 글쎄 아까 처음에 그 김만배 씨 얘기가 나온 화면이 여러 차례 말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녹취록에 나올 보면 그분 것이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그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는 그분이 이재명 지사인 것처럼 운을 띄우는 경우도 있었죠.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하신 것은 그분 것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돈을 둘러싸고 한 얘기니까요. 천화동인 1호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를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뤄 짐작하면. 미뤄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게 물론 전체 맥락이 대화마다 다 맥락이 있는 것이고 맥락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걸 저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둘러싼 것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 김용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 그런 돈을 아무한테나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서 한 거죠. 20억 달라는 건 이제 검찰의 증언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돈을 아무한테나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2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는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과연 그 돈을 둘러싼 그들의 사이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저는 핵심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사실 김만배 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 이런 모든 둘러싼 돈의 결국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본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거 아닌다. 청탁 얘기 말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님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나? 그렇다.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에 가면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이제 관계는 아주 초기에는 인허가권자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약간의 이제 갈등 관계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죠. 결국에는 지금 봐서는 약간의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은 정영학 회계사 당신도 요직에 가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청와대 함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갈 정도라면은 상당히 공동체적인 그 요소가 있다. 특히 김만배 씨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분의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그분이 나오는 거죠. 애초에는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소유주였나 했다가 문재인 검찰은 그게 유동규의 소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만배는 이제 와서는 아니다 이제 내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표가 이한성 씨,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런 그 약간의 그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천화동인 1호가 1,200억을 갖고 있는데 473억 원을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찾았어요. 그럼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 부분 찾아야 되고 나머지 700억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왜 무슨 권리로 김용, 유동규 이런 분들이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자기 돈처럼 돈 20억 달러, 알겠습니다. 11억 달러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천화동인 1호가 그 이재명 지사 측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 그 의심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들어가서 검찰 수사로 장 변호사님. 김용 부원장이 다녀간 뒤에 1억 돈 봉투가 사라졌다. 물론 뭐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민영 변호사가 일단은 경민호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 김용 부원장한테 전해졌다는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의 이제 단계별로 전해지는 그 중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정민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에 뭐 돈 봉투가 김용 부원장이 다녀간 뒤에 사라졌다라는 진술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진술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 예. 왜냐하면 지금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그러니까 뭐 남욱, 정민영 변호사,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계속해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진술이거든요. 그 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검찰이 확보해야 될 것은 그냥 줬다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보다는 예.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없는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진술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내놓을 증거 목록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노 교수님 이 부분도 짧게만 하나 짚어볼게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 검찰의 시각 가운데는 유동규 전 법무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럼 이게 결국 유 전 법무장이 말하는 가짜 변호사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도 좀 새롭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게 바로 이제 변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임이 되어 왔는데 자기도 그걸 몰랐고 선임료도 자기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자신이 검찰에 가서 무슨 말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진술할 때는 오히려 변호사를 자기가 대동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또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났으니까 김용 부원장이 자신을 만나서 예. 내가 또 회유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또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마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정황 증거가 있었던 거겠죠. 검찰 수사 물론이고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도 여러 뒤늦게 알려지는 새로운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민방위 훈련 필요합니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정치인들은 배우 이영애 씨를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경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경찰의 보고체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꼭 생환하셔서 가족 만나시길 봉화 광산 매물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글쎄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